아프리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코끼리들도 두려움에 떨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약한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코끼리들은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불안에 떨고 있고, 이를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무서운 약탈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숨을 걸고 전선에 나선 3마리의 이상의 숫사자의 수십 마리의 암사자들, 여태껏 이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냥은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요. 우두머리 숫사자는 여러 마리의 코끼리 중 구석에 내몰린 작은 새끼 코끼리를 침을 뚝뚝 흘리며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라 해도 저 녀석은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라 절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와중 새끼 코끼리가 한순간 어른들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사자 무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산발조에 있던 암사자 한 마리가 새끼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고 날카로운 발톱을 깊이 박아 넣은 채 새끼 코끼리의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코끼리를 물고 늘어지던 암사자 한 마리가 내려오자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암사자가 매달려 코끼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데요. 녀석은 아예 새끼 코끼리의 등 위에 올라가 녀석의 신경이 몰려있는 척추 부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자 무리의 왕이 직접 전투에 참가합니다. 왕은 큰 덩치와 강력한 힘으로 끈질기게 코끼리의 척추와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데다 암사자들은 계속해서 코끼리의 엉덩이와 꼬리를 물고 기나긴 진흙창 싸움을 이어가는데요. 교대로 돌아가며 이어지는 끈질긴 공격에 커다란 새끼 코끼리도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자 무리가 모두 몰려와 쓰러진 새끼 코끼리의 온몸에 달라붙어 식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새끼 코끼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거대한 코끼리는 무리 전체에 사자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사자들조차 건드릴 수 없는 지상 최강의 맹수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보츠나와 사부티 지역의 이 사자들은 우연히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사냥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그 기술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3일에 한 번꼴로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사냥하고 있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들이 사냥한 아프리카 코끼리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장면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큰 15살이나 된 청소년기의 거대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프리카 코끼리는 무리를 짓고 움직이기에 사자 무리가 노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엄청난 사냥감들인데, 왜 이들은 코끼리들을 노리게 된 것일까요? 원래 아프리카 코끼리는 어린 새끼라 해도 사자가 사냥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사냥 성공률을 지금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자 무리의 고도의 전략. 바싹 메마른 아프리카 대초원에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수십 마리의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물웅덩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자들은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혹시 공격받을까 코끼리들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협받아온 탓에 사자들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코끼리들은 괜히 사자들을 몰아내며 물웅덩이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해가 저물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자들은 순순히 물러나는 듯 했지만 사실 코끼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사자들 앞으로 여러 마리의 코끼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낮과 달리 코끼리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데요. 반면 사자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사냥감을 잘 볼 수 있는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죠. 덩치가 꽤 큰 아성체 코끼리 한 마리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사자들의 기척에 불쾌함을 느꼈는지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녀석, 그 틈에 동료들의 기척을 놓친 것인지 엉뚱하게도 동료들과 떨어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황한 코끼리는 급히 동료들의 기척을 찾으려 하지만, 예민한 사자들은 이 코끼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작전대로 코끼리 사냥을 시작하려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코끼리는 사납게 흙먼지를 휘날리며 사자들을 향해 돌격해오고, 사자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지만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사방에 소리를 내며 코끼리의 방향 감각을 흐트려 놓습니다. 안 그래도 찾기 힘든 동료들의 기척은 사라졌는데, 여기저기서 위협적인 사자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니 덜 자란 청소년기에 이 코끼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편 코끼리 무리들을 따라오던 코끼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이 이를 두고 볼 리가 없죠. 수십 마리의 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어둠 속에서 코끼리들을 위협하고 정신없게 울음소리를 내 코끼리 무리를 이곳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교란 작전으로 동료를 잃어버린 코끼리들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남겨진 한 마리의 아성체 코끼리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이 아성체 코끼리는 한두 마리의 사자 정도야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지만 무리 내의 사자들이 총동원된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자들이 그려왔던 큰 그림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한눈에 보기에도 최소 10마리가 넘어 보이는 사자들이 도망치는 코끼리의 엉덩이에 매달려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도망치는 코끼리를 끈질기게 쫓아가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코끼리의 힘을 빼놓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 달아나던 아성체 코끼리는 사자들의 맹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등 위에 올라탄 사자들이 코끼리의 예민한 신경이 모여있는 척추와 목덜미를 공격했고 압도적인 덩치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던 코끼리는 그만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만 것인데요. 남겨진 코끼리 무리들은 애타게 뒤처진 코끼리를 불러보지만 어디에 있는지 대답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츠나와 사부티 지역의 사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살에서 15살 이하의 아성체 코끼리들을 사냥해 잡아먹었습니다. 1985년에서 200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자들이 코끼리를 사냥해왔던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나중에는 3일에 한 번꼴로 이 지역 사자들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사냥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성공률 또한 올라갔습니다. 코끼리 또한 지능이 꽤나 높은 동물이라는 것과 평소에는 사자물이라 해도 아성체 코끼리조차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인데요. 낮에는 14마리의 사자가 한 마리의 아성체 코끼리들을 사냥하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거대한 성체 코끼리들이 이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은 성체 코끼리의 숫자가 5마리 이상이거나 사자 무리의 숫자가 27마리를 넘지 못하면 사자의 코끼리 사냥이 실패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대한 코끼리들을 사냥하게 된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사부티 지역의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사실상 물웅덩이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코끼리들이기에 이들이 나타나면 사자들은 물을 마시다 말고 물러나야 합니다. 물이 줄어들음에 따라 사자들이 즐겨하는 먹이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자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원래 주로 사냥하던 대상을 코끼리로 바꾸고 그에 맞춰 코끼리를 잡는 전술을 고안해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부티 지역의 물이 풍부해지자 이 지역의 사자들도 다시 원래대로 사냥 대상과 사냥 방법을 바꾸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비정상적인 코끼리 사냥은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자들이 사냥했던 코끼리들이 15살짜리 아성체들이었다고 해도 살아남기 어려워진 환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터득했던 사자들의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최강의 맹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백수의 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역경의 시기인 것 같은데요. 사자들은 나름대로 생활 방식을 바꾸어 적응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부티 지역에 다시 물이 많아지고 사자들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듯이 우리 사회도 얼른 원래의 풍요로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